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인데 진짜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집을 좀 알아보느라고 리얼터를 이렇게 알아보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는 소도시라 한국인 리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캐네디언 리얼터밖에 없어서 이제 이웃들한테 나는 이제 그 영어가 딸려서 뭐 생활 정도는 하지만 막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으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인하고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유 그런 사기 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캐네디언들 사기 안 친다고, 사기를 치면 한국 사람들이 쳤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한국인 리얼터들이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사기를 친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한테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캐네디언보다는 한국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한국인 리얼터들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게 한국 사람한테 한국인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생겨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캐네디언 중에 사기꾼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막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든지 언어 장벽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네디언과 한국인, 캐나다에 와서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때 더 친해지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류는 한국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여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런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 이게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항상 이방인이고 난 여기서 떠나면 그만이야.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게 더 사기를 치는 어떤 환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기를 쳐도 잘 신고도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생각하면 당장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제 호주, 캐나다 이렇게 살면서 그런 크고 작은 사기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 막 진짜 작정을 하고 막 설계를 해가지고 돈도 엄청 들이고 막 이렇게 사기 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정말 영역 밖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좀 작은 경우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단톡방에서 환전 사기, 그러니까 한국 돈 캐나다 돈 이렇게 바꾸자, 은행 가서 하면 수수료도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랬는데, 뭐 돈을 먼저 보내라 이래 놓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거죠. 뭐 신분증 사본 이런 거 뭐 이메일로 다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 자기 신분증인지도 알 수 없는 거죠. 또 뭐 호주에 살 때 들은 얘기는 뭐 이제 뭐 방을 쉐어를 하잖아요. 거기 방 하나만 룸렌트를 하는 거죠. 호주에서는 쉐어라고 하고 여기는 룸렌트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랬을 때 뭐 이제 방세 제대로 안 내고 밀리다가 이제 밤에 짐 싸들고 야반 도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뭐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규 이민자들한테 속여가지고 실제 이 가게 어떤 매출이나 뭐 이런 거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속여가지고 비싼 값을 받고서는 이제 사업체를 팔아 넘겼는데, 이렇게 사정, 여기 현지 사정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나중에 이제 인수 받고 나서 보니까 완전 이제 빈껍데기 뭐 이런. 또 뭐 좀 신규 이민자 중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감원 이설로 막 투자하라고 막 꼬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돈이 많이 없어요. 저한테 뜯어낼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나쁜 성격 탓? 예, 제가 대학생 때도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이 나쁜 성격으로 인한 경험. 제 동기들 막, 그리고 동기들을 중심으로 그 위에 선후배들 막 다 다단계에 막 빠져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대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저한테만 아무도 다단계 회사 가자고 말 안 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친한 애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야, 너도 갔다 왔어? 너도?
야, 너도 갔다 왔어? 이렇게 된 거죠. 저한테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남의 말 그렇게 듣고 이게 이렇게 잘 따라갈 것 같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학교집 하고 뭐 교민들하고 교류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뭐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캐나다 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교민으로서 살다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한국인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영어인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의지를 하게 되느냐, 이 배경에는 언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뭐 리얼터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스스로 헤쳐나갈 엄두가 좀 안 나게 되고, 누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도움을 내미는 손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리 판단이 흐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같으면 앞뒤 따져보고 했을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쉽게 타겟이 되는 거죠. 뭐 꼭 사기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래도 본인이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영어가 딸려가지고 그냥 꼭 참고 막 이렇게 서러운 일 당하시는 경우도 좀 봐요. 뭐 상대 쪽에서는 그런 거죠.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딴 데 가. 캐네디언한테 가. 괄호 열고. 근데 너 영어 못하잖아.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사기라든지 좀 불합리한 그런 대우, 이런 손길이 좀 덜 미치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타겟을 노릴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그 타겟을 찾게 되잖아요. 해외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두 번째가 영어 다음으로 독립심인 것 같아요. 남한테 의지해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대충 넘어가 보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독립심, 이런 게 있는 경우 좀 그래도 사기나 이런 거에서 좀 손길이 덜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의 도움으로 이제 어떻게 쉽게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꼭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유형이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한국에서보다 몇 배로 강한 독립심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냥 쭉쭉쭉 읽어보고 오케이 전화 한 통 끝, 이게 아니고 이거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거는 이 나라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사실 영어가 딸리면 정말 스트레스고 부담이고, 그래서 전화를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온갖 자료를 찾아서 들고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가서 손짓 발짓 하면서 한다든가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몇 배 강한 독립심이 필요하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도가 몇 배 되고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막 사기를 치고, 이게 꼭 한국 사람들만 나빠서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이민자들 있잖아요. 뭐 중국인들, 인도인들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사기치고 엄청 많이 그런데요. 뭐 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특히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 도덕성 완전 결여 막 이런, 제가 참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인도인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너무 많아서 좀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꼭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호주에 살았을 때도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 집에서 단기 렌트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석 달 정도. 그거를 이제 중국인 친구가 알게 돼서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국인 친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인들끼리 단기 렌트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단기 렌트라는 건 집주인이 뭐 한 두 달 동안, 특히 학생인 경우에 한국 갔다 올 거야 이러면서 그 집을 자기가 빈 사이에 자기 물건들 그대로 다 있고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긴 하겠죠. 이렇게 빌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집 놓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를 주는 방식인데 중국인들끼리 사이에서 절대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갔다가 와서는 뭐 집안이 다 싹 털려 있다는 거죠. 이런 지경인 거에 비하면 한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도덕 수준, 윤리 수준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접근이 쉽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죠. 살다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좋은 분들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또 도운 적도 있고 좋은 분들을 만나는 운도 따라주면 참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외 나와서 그런 사기꾼들, 하이에나들의 타겟이 되지 않으려면 또다시 영어 제가 영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영어와 이런 독립심 이런 게 조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